오늘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색다른 형태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 앞에 보이시나요? 바로 와인과 스테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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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과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맡고 있는 기상청의 캐리언니가 되고 싶은 대전지방기상청의 박보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기상과학원 심성보 기상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모두 지금 기상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기후서비스과 소속인데요. 주로 기상과 기후, 기후변화에 관한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저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 예측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기후변화 예측 기술,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 다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박보연 주무관님 또 심성보 연구사님과 함께 이렇게 우아하게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기후변화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유튜브 촬영이 지금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 네, 네, 맞아요. 유잼특공대? 네, 맞아요. 여기도 출연을 하시고 네. 해맑은 날씨 선생님이자 기상청 캐리 언니로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기상청 캐리 언니가 되고 싶은, 되고 싶은. 네, 아직은 되지 않은 그런 촬영인데요. 네. 벌써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유튜브 촬영 네 번째. 네, 네.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면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주무관님? 처음에는 그 대전시에서 하는 유잼특공대는 워낙 이제 크게 운영을 하고 맞아요. 구독자 수도 많으니까 혹시 나 알아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 정말 캐리언이 생각했거든요.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근데 이제 핸드폰에 보면은 제가 봤던 이제 영상 목록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딸이 4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보다가 우리 엄마 유튜브에 나오는데? 우리 엄마 캐리 언니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네, 걔만 알면 되니까. 걔만. 네. 그쵸. 수아나, 엄마 나왔다. 반면에 우리 연구사님께서는 이번 촬영이 첫 촬영? 그쵸, 네. 처음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게스트로 영상에 출연하는 건 진짜 처음인데요. 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이제 4대나 되고 조명이 막 앞에서 비추고 있으니까 긴장되세요? 네, 긴장도 되고 네. 정신없기도 하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짠! 짠! 근데 이 와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대본을 받고 나서 조금 놀란 게 하나 있다면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마시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기후변화랑 와인?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와인의 명가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랑 프랑스가 올해 와인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파괴적인 설이랑 폭우로 인해서 포도의 수확량 자체가 엄청 급감했고요. 그로 인해서 포도주의 생산량 자체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4월에 설이로 인한 냉해가 진짜 심각했었고요. 특히나 올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웠던 이제 프랑스 와인이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생산량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일이 딱 끝나고
끝나고 혼자 와서 이렇게 혼술을 할 때 그렇죠. 이럴 때 또 싹 누그러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혼술족들 네.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슬픈 소식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전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와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정보력도 빨라졌는데요. 와인 하면 네. 떠오르는 나라 바로 프랑스 우리 영사님께서 프랑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바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심해지고 네. 포도가 말라 버리니까 프랑스 포도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어떡해요. 거예요. 그래서 제2 재배지를 운영하는데 이게 영국인가 봐요. 영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이제 우리 소울이 담긴 네. 음식이 있는데 바로 소울푸드 있죠. 소울푸드,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뭐겠어요? 김치죠. 네. 마늘. 마늘. 마늘이 들어간 김치. 네네네, 김치. 네. 김치인데요. 이 김치도 현재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아마 여름철 배추 수급이 어려워져서 21세기 후반에는 11월이 아닌 6월에 해놓고 김장해야죠. 해야 예. 되는 거죠. 김장해야죠. 이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런 채소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네. 생육저하와 병충해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배추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현재 추세대로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아마 여름철 배추의 주 공급처인 네. 고랭지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지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우리 네, 고랭지 고랭지 엄청 외웠죠. 네. 네.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아마 21세기 후반이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스테이크도 네. 뭐 포도, 그 포도나 배추처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포도랑 배추랑 이제 소고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네. 포도가 배추가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가 네. 피해자라고 한다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소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마리 정도 식용으로 저희가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소 한 마리가 음. 그 온실가스인 메탄을 1년에 약 100kg 정도 공기 중에 배출한다고 하거든요. 100kg? 네, 100kg. 방구나 트림 같은 걸로 말이죠. 아. 식사 자리에서는 좀 그런가요? 이 내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농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전 세계에서 14.5% 정도 차지합니다.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농업으로 엄청 많죠. 배출되는 예. 그 정도면?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소에서 배출되는 게 거의 65% 정도라고 뭐야. 네. 나쁜.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농작물이 필요한데요. 그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를 이제 우리 식탁 위에 이렇게 올릴 때까지 수송이랑 보관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야기하신 크게는 메탄 포집 기술에서부터 작게는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 어. 또는 곤충으로 만든 그런 고기들을 곤충으로 개발하는 기술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네. 사실 상용화되기는 어렵죠.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곤충을 먹는다? 장사하기는 조금 그럴 것 상상이 같아요.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네. 거는 우리 세대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어떡해요. 아, 그렇게 빨리 먹어놔야 돼. 생각하면 먹어. 진짜 일단 기후 변화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좀 편하지는 않네요. 많이 편하게 먹던데. 이렇게 사실 기후 위기가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네. 음모론이다, 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일단은 아니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어, 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찾아봤어 또. 검색해 공부했잖아. 네, 공부했잖아. 네, 또. 네. 예. 아, 저도 음모론 하면 다큐멘터리가 이런 거 찾아보고 막 네,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런 음모론을 하나하나 들으면 진짜 반박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기후위기 허구설 예시를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이거를 제 소개를 듣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허구설입니다.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자들이나 녹색산업 관련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 벌인 사기극이다.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네, 어떻게 네, 생각해요? 네. 이거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사기극이라는 말 자체를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목조목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기후변화가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한두 명의 과학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IPCC에서 노벨 평화상 받았더라고요. IPCC에서? 네. 거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90% 이상이 인간들 때문이다. 맞아요.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 그리고 때문이다. 네. 그다음에 요약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 요약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의 정말 추천을 받은 저명한 논문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 문장 하나를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검토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는 교토의정서나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세계 경제 포럼, 경제 포럼에서도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 경제적 위험이 1, 2위를 다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경험담인데요. 이렇게 한파가 오면 야 이거 지구온난화 사실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견학을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왜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오늘 춥잖아요. 어머. 일단은 친구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추웠다라고 하는 거는 날씨야. 날씨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이 기상 상태를 얘기하고요. 아침에는 비가 온다거나 근데 낮에는 활짝 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기분에 비유를 왔다 갔다 해요. 하는 거네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일관성 없고. 없고. 부장님 성격. 네. 이런 거. 부장님 컨디션. 과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 사람의 기분에 기분. 비유할 수 있다. 비유를 할 우리가 수가 날씨라는 있죠. 것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기후 변화에서의 그 기후는 수백 년간의 긴 시간 동안에 쌓여 있는 그 데이터 안에서의 기상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성격이랑 비교를 하는데 학창 시절에 제가 조용했겠냐고요. 영사님처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성격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주무관님처럼 이 변치 않는 밝음, 이 변치 않는 텐션 이런 성격을 기후에 또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분은 그런 아까 거죠. 날씨였고 이런 성격은 기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추운 것은 날씨지만 한반도가 109년 동안 평균 기온이 1.9도 상승한 것은 기후가 변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은 추워도 호주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날씨보다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기후위기 허구설을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존재하지만 과거에 지금보다 더 기온이 높았을 때도 있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기후변화는 인류의 잘못이 아니라 태양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고 인류의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그 말씀하시는 과거 로마 시기라든지 아니면 중세 온난화 시기에 지역적으로 기온이 이제 상승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온난화가 거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로 온실가스의 배출 속도는 현재의 거의 10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지구 전체에 걸쳐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찾아볼 수 없다. 그렇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과거에 한 100km 속도로 이제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다면 현재 거의 1000km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속화가 심해지면 기존에 이제 갖추고 있었던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요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요소들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기후 재난, 그러니까 이상 기후들이 인류에게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네. 늘어난 자연재해 현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기온이 몇 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급격한 변화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급격한 변화 자체가 지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이 급격한 변화가 누가 만든 거냐? 인류가 만들었다. 우리 이제 기상청은 사실 기후변화 과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이런 기후변화 과학을 알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기후변화 과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즘 이슈가 되기도 하고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음. 근데 막연한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날씨처럼 예보처럼 내일 비 온대 우산 가지고 나가야지. 내일 춥대 옷 단단히 입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이제 당장 나한테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막연한 개념이 그렇죠. 더 막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상청에서는 예보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모전, 그다음에 카드뉴스, 네. 뭐 유튜브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제작을 함으로써 대국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보면 이 전문 강사님조차들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네. 네, 없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이런 네. 기후변화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이요? 네. 어머, 난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어머,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홍보잖아. 아, 그럼요. 난 꿈에도 상상을 네.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만든 기후행동 넷째로. 어머, 심지어 기후행동 본인이 넷째로. 만드셨어. 예, 진짜 제가 만드신 직접 거예요? 예, 그럼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현상이 가지는 심각성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네.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취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멋져요. 네, 처음에 이걸 이해학산 담당자분께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게임 방법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이제 게임에 이기려고만 해서는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아. 네,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에 이제 대응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듯이 게임도 경쟁적으로 욕심만 내서 누구 한 명이 이기려고만 해서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결국 모두가 파국에 이르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국이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타협이랑 협의를 통해서 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기후 재난을 막으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보드 게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지구 화폐를 얻을 수 있지만 온도를 올리게 되는 탄소 카드가 있고요. 그와 반대되는 환경 카드가 있습니다. 온난화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카드들,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는 협약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이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지구 화폐를 얻으면서도 탄소 배출 목표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진짜 마치 현실에서 협의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서 다 같이 이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바람직한 게임이네요. 근데 정말. 그렇죠.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네. 지구 온난화라든지 탄소 중립의 개념을 이해하고 탄소 배출권이나 기후 협약과 같은 어떤 우리의 국가 정책 이런 수립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우리가 이 기후 예측 모델만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요. 소개를 받았는데 보드 게임을 만드셨다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맞아요. 놀랐어요. 이 보드 게임의 보드판도 너무 예뻐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끝나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와인도 주고 스테이크도 주고 그리고 게임도 우리 근무 시간이잖아요. 이래도 되죠? 그럼요. 근무 그럼요. 시간이니까 근무 좋은 시간은 거야. 촬영도 네. 근무의 일환이잖아요. 근무 시간.
그럼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는 그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보드게임 하러 가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만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세라였고요. 저는 대전지방기상청의 박보연 주무관.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심성보 기상연구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저는 이번 차례 환경 카드를 내려놓고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이럴 수가? 맙소사! 완전 대박인데요? 헐 대박. 맙소사!